안녕하세요. 조용히 쌓는 부입니다. 장기 투자와 복리를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장기 투자는 돈의 재능을 키우는 게 아니라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방식이고 복리는 그 시간이 내 돈을 대신 일하게 해주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주제의 결론은 아주 단순합니다. 내가 특별히 영리해서 시장을 맞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시장이 원래 흔들린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도 끝까지 남아있을 수 있는 방식으로 투자 구조를 만들어 두면 복리는 생각보다 조용하게 그런데도 꽤 강하게 내 편이 되어 준다는 겁니다. 오늘은 왜 시간이 길어질수록 게임의 규칙이 바뀌는지, 복리가 실제로는 어디에서 힘을 얻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장기 투자를 하겠다고 마음먹고도 중간에 가장 많이 무너지는 지점이 어디인지, 그걸 피하려면 어떤 태도와 어떤 생활 구조가 필요한지까지 시장 배경과 맥락을 충분히 깔면서 길게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조용히 함께 해주세요. 이제 시작합니다. 장기 투자라는 말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마음 한켠에서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올라옵니다. 하나는 안도감이고 다른 하나는 답답함입니다. 오래 들고 있으면 결국 좋아진다니까 마음은 놓이는데 동시에 그 말이 너무 뻔해 보여서 지금 당장 내가 뭘 해야 하는지 감이 안 잡히고 또 시장은 오늘도 출렁거리는데 오래라는 단어는 너무 멀게 느껴지니까요. 그런데 장기 투자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래 들고 있는 게 왜 유리해지는지부터 차분하게 풀어야 합니다. 장기 투자는 단지 시간을 길게 잡는 게 아니라 시간이 길어질수록 내 편으로 기울어지는 확률 게임을 선택하는 일에 가깝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살면서 확률 게임을 확률 게임으로 받아들이는 훈련을 별로 해본 적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시험을 보면 점수로 판단하고 일을 하면 성과로 판단하고 운동을 하면 기록으로 판단하죠. 그래서 투자도 비슷하게 이번 달 성적표, 이번 분기 성적표로 나를 평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장은 성적표처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시장은 어떤 날은 말도 안 되게 낙관적이고 어떤 날은 이유도 없이 비관적이고 좋은 뉴스에도 떨어지고 나쁜 뉴스에도 오르고 내가 아는 지식과 상관없이 내 계좌를 흔듭니다. 이 불확실함이 장기 투자의 출발점입니다. 시장이 불확실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이 구분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장기 투자는 비로소 현실적인 계획이 됩니다. 시장은 왜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경우가 많았을까요? 이 질문을 던지면 답은 하나로 딱 떨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큰 흐름에서 보면 우리가 사는 경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생산성이 올라가고 기술이 발전하고 기업은 이익을 만들고 그 이익은 다시 투자로 이어지고 그 과정에서 총량이 커지는 방향으로 움직일 때가 많았습니다. 물론 중간에 전쟁도 있고 금융위기도 있고 버블 붕괴도 있고 정치적 사건도 있고 금리 급등도 있고 환율이 요동치기도 하고 정말 별일이 다 생기죠. 그런데도 경제의 큰 흐름이 커지는 방향으로 가는 구간이 많았던 이유는 사람들은 결국 더 나은 효율을 찾고 더 편한 삶을 원하고 기업은 그 욕구를 만족시키면서 돈을 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장기 투자라는 건 내가 언제 천재적으로 마칠까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사회가 작동하는 방식 위에 내 돈을 얹어 둘 것인가에 가깝습니다. 사회가 망하지 않는 한, 기업이 이익을 만들려는 본능이 사라지지 않는 한,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시장이 중간중간 크게 흔들리더라도 결국 계속 굴러간다는 전제를 받아들이는 한, 장기 투자는 통계적으로 유리해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현실이 있습니다. 장기 투자는 오래 들고 있으면 무조건 오른다가 아닙니다. 어떤 자산은 오래 들고 있어도 제자리일 수 있고 어떤 기업은 사라질 수도 있고 어떤 시장은 긴 시간 정체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의 핵심은 기간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분산이 필요한 이유도 여기 있고 자산 배분이 필요해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고 비용을 줄여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장기 투자자는 미래를 예언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틀려도 살아남는 구조를 만드는 사람에 더 가깝습니다. 내 예측이 빗나가도 내 감정이 흔들려도 내 삶이 바빠도 내가 설정해둔 구조가 자동으로 나를 장기로 끌고 가는 상태, 그 상태를 만들면 복리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끝까지 남아있어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복리는 숫자로만 보면 너무 간단해서 오히려 사람들이 가볍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원금에 수익이 붙고 그 수익이 다시 원금이 되어 다음 수익의 기반이 커지는 것, 이게 복리죠. 그런데 복리가 실전에서 어려운 이유는 원리가 복잡해서가 아니라 초반 체감이 너무 약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연 8%로 굴린다고 해도 1년 뒤 늘어나는 건 80만 원 정도고 2년 뒤에도 아직은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쌓이면 어느 순간부터 늘어나는 금액의 크기 자체가 달라집니다. 복리는 초기에는 걷고 중간에는 뛰고 후반에는 달립니다. 그러니까 복리의 본질은 수익률이 아니라 시간이고 시간의 본질은 결국 지속성입니다. 끊기지 않는 지속성이 복리를 살리고 복리가 살아난다는 건 내가 자주 결정을 내리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투자에서 많은 실패가 잘못된 결정보다 너무 많은 결정에서 나오는데 복리는 결정을 줄여주는 구조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이 가장 자주 착각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복리를 이야기하면 다들 수익률만 떠올립니다. 연 10%면 어떻고 연 15%면 어떻고 누가 몇 배를 벌었고 이런 이야기들이죠. 물론 수익률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장기 투자에서 수익률 못지않게 중요한 건 큰 손실을 피할 수 있는가입니다. 왜냐하면 하락은 회복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계좌가 50% 내려가면 다시 원금으로 돌아오려면 100% 올라야 합니다. 30% 내려가면 약 43% 정도가 필요하고 20% 내려가면 25%가 필요합니다. 하락이 커질수록 회복에 필요한 상승이 비대칭적으로 커지죠. 그래서 장기 투자에서 진짜 위험은 일시적 하락 그 자체가 아니라 그 하락이 내 마음을 무너뜨려서 내가 시장에서 퇴장하게 만드는 순간입니다. 시장은 언젠가 회복할 수 있어도 내가 떠나면 내 복리는 끊깁니다. 장기 투자의 최악의 실패는 하락이 아니라 퇴장이고 복리의 가장 큰 적은 낮은 수익률이 아니라 중간에 멈춤입니다. 그럼 도대체 사람들은 왜 중간에 멈출까요? 흔히는 시장이 무서워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시장이 무서운 게 아니라 내 생활이 불안하기 때문에 멈춥니다. 투자금이 생활비와 섞여 있으면 시장이 조금만 흔들려도 내 삶이 흔들리는 느낌이 들고 그 느낌이 공포가 됩니다. 반대로 비상자금이 충분하고 부채가 관리되고 생활비가 안정적으로 커버되고 투자금이 최소 몇 년은 건드리지 않아도 되는 돈이라면 같은 하락도 훨씬 덜 무섭습니다. 그러니 장기 투자의 첫 단추는 종목 추천이 아니라 돈의 위치를 정리하는 일입니다. 이 돈은 생활비, 이 돈은 비상금, 이 돈은 3년 안에 쓸 돈, 이 돈은 10년 이상 묻어둘 돈 이렇게. 성격을 분리해 두면 장기 투자는 그제서야 장기 투자답게 굴러가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버티는 것 같아도 사실은 구조로 버티는 경우가 많거든요. 시장 배경을 조금 더 깔아보면 우리가 장기 투자를 논할 때 피할 수 없는 이야기가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은 아주 조용하게 내 돈의 구매력을 깎아먹습니다. 통장 잔고는 그대로인데 시간이 지나면 살 수 있는 것이 줄어드는 경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현금만 들고 있는 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서서히 후퇴하는 것과 비슷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언제나 그렇다는 뜻은 아니고 시기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큰 흐름에서 인플레이션 환경에서는 자산을 통해 성장 위에 올라타는 게 필요해질 때가 많습니다. 주식이든 채권이든 부동산이든 어떤 형태로든 실물 경제의 성장과 연결된 자산은 인플레이션을 일정 부분 흡수하거나 넘어서려는 힘을 갖습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와 복리는 단지 돈을 불리는 기술이 아니라 시간이 흐를수록 바뀌는 돈의 가치 속에서 내 삶의 구매력을 지키고 늘리기 위한 생활 전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장기 투자를 마음먹은 순간부터 사람을 괴롭히는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언제 사야 하죠라는 질문입니다. 타이밍을 잘 잡아야 복리가 커질 것 같고 지금이 비싼지 싼지 알고 들어가야 할 것 같고 괜히 들어갔다가 물리면 오래 기다려야 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꼬리를 물죠. 그런데 시장은 타이밍을 맞추기 어렵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현재의 성적이 아니라 미래 기대를 가격에 반영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경기가 좋아 보일 때 이미 많이 올라 있는 경우도 많고 경기가 최악일 때 이미 바닥을 다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게다가 상승은 며칠 사이에 몰아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시장 밖에 잠깐만 서 있어도 중요한 구간을 놓치기 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자에게 타이밍은 맞춰야 하는 것이라기보다 포기해야 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타이밍을 포기한다는 말이 무기력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을 내려놓고 통제할 수 있는 영역으로 힘을 옮긴다는 뜻입니다.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은 생각보다 선명합니다. 얼마를, 얼마나 자주, 어떤 비중으로, 어떤 비용으로, 어떤 원칙으로 투자할 것인지입니다. 이 5가지가 장기 투자의 대부분을 결정합니다. 여기서 얼마를은 단지 금액이 아니라 내 삶과의 거리입니다. 내가 이 돈을 잃어도 당장 생활이 흔들리지 않는지,
내가 이 돈이 줄어드는 걸 보면서도 잠을 잘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추가로 넣을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모두 얼마를 포함됩니다. 얼마나 자주는 습관의 문제입니다. 매달 자동이체처럼 생활 속에 녹이면 그 자체가 장기 투자의 엔진이 됩니다. 어떤 비중으로는 감정의 문제입니다. 주식 비중이 너무 높으면 상승장에서는 기분이 좋지만 하락장에서는 마음이 무너질 수 있고, 반대로 너무 보수적으로만 가면 마음은 편하지만 장기 성장의 속도가 느릴 수 있습니다. 결국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속도가 정답입니다. 어떤 비용으로는 복리의 마찰을 줄이는 일입니다. 수수료와 세금과 불필요한 매매가 쌓이면 그건 복리에 끼어드는 마찰입니다. 어떤 원칙으로는 내 손이 충동적으로 움직이지 않게 만드는 울타리입니다. 장기 투자는 종목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의 문제인 구간이 훨씬 많습니다. 복리를 제대로 작동시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 중 하나는 수익이 났을 때 그 수익을 다시 투자로 연결시키는 겁니다. 배당이든 이자든 자본차익이든 어떤 형태로든 수익이 생겼다면 그 일부를 다시 시장에 남겨두는 방식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다시 투자한다는 말을 거창하게 만들지 않는 겁니다. 대단한 결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도록 환경을 만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배당이 들어오면 생활비로 써버리기보다 자동으로 재투자되게 만들거나 매달 투자금에 배당을 더해 정기 매수 규모를 조금씩 키운다든지, 이런 작은 구조가 시간이 지나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복리는 큰 결심보다 작은 자동화에 더 강합니다. 큰 결심은 감정이 흔들리면 무너지지만 작은 자동화는 감정이 흔들려도 계속 돌아가니까요. 그런데 복리에서 자주 나오는 또 하나의 착각이 있습니다. 복리는 그냥 수익률이 높으면 무조건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높은 수익률은 강력합니다. 하지만 그 수익률이 지속 가능한 수익률이어야 합니다. 장기 투자는 1년 게임이 아니라 10년, 20년 게임이고, 그 기간 동안 내 마음과 내 생활과 내 원칙이 버텨야 합니다. 높은 수익률을 줬다가 변동성이 너무 커지고 그 변동성이 내 마음을 갈아먹고 결국 최악의 순간에 포기해버리면 그때는 높은 수익률이 아니라 높은 스트레스만 남습니다. 반대로 단기적으로는 밋밋해 보이고 남들처럼 화려한 수익을 자랑하기 어렵지만 그 밋밋함 덕분에 내가 끝까지 남아있을 수 있다면 장기에서는 그쪽이 더 강해질 때가 많습니다. 복리는 화려함보다 생존을 더 사랑합니다. 오래 살아남은 수익률이 결국 최종 성과를 이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기 투자에서 분산이 강조되는 이유도 같은 맥락입니다. 특정 기업은 사라질 수도 있고 특정 산업은 꺾일 수도 있고 특정 국가의 시장은 긴 시간 부진할 수도 있습니다. 분산은 수익을 깎는 도구라기보다 내 투자 여정을 끊기지 않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장기 투자자는 어떤 종목이 10배가 될지를 맞히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와도 내 계획이 무너지지 않게 만드는 사람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많은 장기 투자자들이 넓게 분산된 지수에 관심을 갖기도 하고 자산군을 나누기도 하고 지역을 나누기도 합니다. 물론 각자의 선택은 다르겠지만 중요한 건 한 번의 사고로 모든 게 끝나지 않게 만드는 안전장치를 갖추는 겁니다. 안전장치가 있어야 마음이 편하고 마음이 편해야 오래가고 오래가야 복리가 살아납니다. 결국 다시 복리로 돌아옵니다. 장기 투자의 모든 길은 복리로 이어지고 복리의 모든 길은 지속성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장기 투자자에게 꼭 필요한 태도 하나를 말씀드리면 시장이 나를 시험한다는 감각을 갖는 겁니다. 시장은 때때로 내 확신을 시험합니다. 내가 막 들어갔는데 바로 떨어질 때도 있고 내가 들어가기 망설이는데 바로 올라버릴 때도 있고 내가 수익이 나서 기분이 좋아졌더니 갑자기 크게 꺾일 때도 있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스스로를 탓합니다. 내가 타이밍을 못 잡았네, 내가 뭔가를 몰랐네라고요. 그런데 그 감정이 과해지면 장기 투자는 학습이 아니라 자책으로 바뀌고 자책은 결국 충동적인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장기 투자자는 스스로를 탓하기보다 시장의 변덕을 시스템의 일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가 오늘의 가격을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오히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더 또렷해집니다. 그 영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액, 빈도, 비중, 비용, 원칙입니다. 이 5가지를 내 삶에 맞게 세팅해 두면 시장은 흔들려도 내 구조는 흔들리지 않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게 리밸런싱 같은 습관입니다. 리밸런싱은 멋있게 들리지만 본질은 비중을 다시 원래대로 돌리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주식이 많이 올라서 포트폴리오에서 주식 비중이 너무 커졌다면 일부를 줄이고, 반대로 주식이 크게 떨어져서 비중이 줄었다면 다시 채워서 원래 비중을 맞추는 식이죠. 이게 왜 장기 투자와 복리에 도움이 되냐면, 리밸런싱은 내가 감정적으로 하기 어려운 행동을 구조적으로 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보통 오를 때 더 사고 싶고 떨어질 때 더 팔고 싶습니다. 그런데 리밸런싱은 그 반대로 움직이게 만듭니다. 많이 오른 쪽을 조금 줄이고 많이 떨어진 쪽을 조금 늘리게 하니까요. 이 과정이 반복되면 나는 시장을 맞히지 못해도 자연스럽게 비싸게 덜 사고 싸게 더 사는 방향으로 기울게 됩니다. 물론 언제나 정답은 아니고 자산의 성격에 따라 다르고 시장 국면에 따라 다르지만, 장기 투자자에게 리밸런싱은 감정을 억누르는 힘이 아니라 감정을 덜 쓰게 만드는 장치가 됩니다. 감정을 덜 쓰면 지치지 않고 지치지 않으면 오래가고 오래가면 복리가 살아납니다. 자꾸 같은 결론으로 돌아오죠. 그만큼 이 구조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장기 투자를 논할 때 또 하나 중요한 배경은, 우리가 실제로는 투자만으로 부를 만드는 게 아니라 저축률과 현금 흐름으로 기초 체력을 만든다는 점입니다. 복리는 투자 수익률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시장에 얼마나 꾸준히 자본을 공급할 수 있는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월급이든 사업소득이든 어떤 형태로든 현금이 들어오고 그 중에서 일정 부분이 꾸준히 투자로 흘러가고 그 흐름이 끊기지 않을 때 복리는 훨씬 강해집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는 계좌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내 생활의 습관과도 깊이 연결됩니다. 예를 들어 소비가 늘어나는 속도가 소득이 늘어나는 속도를 앞지르면 투자로 들어갈 여력은 점점 줄어듭니다. 반대로 소득이 늘어나는 만큼 소비를 늘리지 않고 일정 부분을 계속 투자로 보내면 복리는 계좌 밖에서도 힘을 받습니다. 이건 조금 현실적인 이야기지만 장기 투자자의 큰 무기는 한 번의 투자 아이디어보다 오래 지속되는 저축 습관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부를 쌓는다는 말은 화려한 투자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생활에서 새는 것을 줄이고 남는 것을 꾸준히 자산으로 옮기는 태도를 말하기도 합니다. 이제 복리의 속도에 대해 조금 더 체감이 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복리에서 자주 언급되는 감각 중에 시간이 2배면 돈도 2배가 된다 같은 단순한 생각이 있는데, 복리는 단순히 선형으로 늘지 않습니다. 복리는 비선형으로 늘어납니다. 처음 5년은 별로 안 늘어 보이는데 그 다음 5년은 조금 더 늘어 보이고 그 다음 5년은 훨씬 더 늘어 보이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중간에 비교를 하게 됩니다. 나는 5년 했는데 이 정도야, 저 사람은 2년 만에 저렇게 벌었다는데, 이런 비교가 들어오면 복리는 흔들립니다. 복리는 비교와 궁합이 좋지 않습니다. 복리는 내 시간과 궁합이 좋습니다. 내가 내 계획을 꾸준히 반복하는 시간, 내가 내 속도로 버티는 시간, 그 시간과 복리가 잘 맞습니다. 그러니 장기 투자를 하겠다고 마음먹었다면 가장 먼저 끊어야 할 게 비교 습관일지도 모릅니다. 비교는 조급함을 만들고 조급함은 과도한 위험을 만들고 과도한 위험은 큰 손실을 만들고 큰 손실은 퇴장을 만들고 퇴장은 복리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 장기 투자에 적은 시장이 아니라 내 안의 조급함일 때가 많습니다. 조급함을 다루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내 계획을 아주 구체적인 행동으로 바꾸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장기 투자할 거예요는 너무 추상적이어서 마음이 흔들릴 때 붙잡을 게 없습니다. 반대로 매달 월급날 다음날 특정 금액을 특정 자산에 자동으로 투자한다처럼 구체적인 행동으로 바꾸면 마음이 흔들려도 몸이 먼저 움직이게 됩니다. 장기 투자는 결심이 아니라 습관이고 습관은 구체적인 행동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행동이 반복될수록 투자에서 내가 해야 할 고민은 줄어듭니다. 고민이 줄어들면 뉴스에 덜 흔들리고 주변 말에 덜 휘둘리고 결국 장기 투자의 핵심인 지속성이 지켜집니다. 여기서 뉴스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장기 투자자도 뉴스를 봅니다. 다만 뉴스의 역할이 다릅니다. 단기 투자자에게 뉴스는 지금 당장 움직일 근거가 되지만 장기 투자자에게 뉴스는 환경 변화의 신호일 때가 많습니다. 금리가 바뀌고 물가가 바뀌고 정책이 바뀌고 산업의 방향이 바뀌는 신호를 보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뉴스가 늘 자극적인 방식으로 전달된다는 겁니다. 클릭을 부르는 제목, 공포를 자극하는 표현, 단정적인 결론, 이런 것들이 쌓이면 장기 투자자의 마음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하겠다고 마음먹었다면
뉴스를 끊을 필요는 없지만 뉴스가 내 손을 움직이게 만드는 구조는 끊어야 합니다. 뉴스를 보고 바로 매수 매도를 결정하지 않는다라는 아주 단순한 규칙 하나만 있어도 장기 투자는 훨씬 안정됩니다. 시장은 하루에도 여러 번 마음을 흔들지만 내 원칙은 하루에 여러 번 바뀌지 않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리에서 또 중요한 요소는 비용입니다. 수수료, 세금, 그리고 잦은 매매로 인한 보이지 않는 비용들, 이런 것들은 복리의 마찰을 일으킵니다. 마찰은 당장은 작아 보이지만 시간이 길어지면 정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장기 투자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작은 비용 차이가 누적되는 구간이 큽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는 어디에 투자할까만큼이나 어떻게 투자할까가 중요합니다. 같은 시장 수익률을 따라가더라도 비용이 낮으면 내 손에 남는 게 더 많고 내 손에 남는 게 많으면 다시 재투자되는 기반이 커지고 그게 복리를 더 밀어줍니다. 반대로 비용이 높고 매매가 잦으면 시장이 내 편이 되어줄 시간조차 줄어듭니다. 그러니 장기 투자자는 화려한 기법을 배우기보다 비용을 줄이고 단순함을 유지하는 쪽에서 큰 이득을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함을 유지하는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면 장기 투자에서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하는 지점이 계획을 자주 바꾸는 것입니다. 시장이 오르면 계획이 과감해지고 시장이 내리면 계획이 보수적으로 바뀌고 그 변화가 반복됩니다. 그런데 장기 투자에서 계획은 시장에 맞춰서 바뀌기보다 내 삶에 맞춰서 바뀌는 게 더 바람직합니다. 내 소득이 변했는지, 내 지출이 변했는지, 내 가족 상황이 변했는지, 내 목표 시점이 변했는지 이런 것들이 계획 변경의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시장의 소음은 늘 존재하고 그 소음에 맞춰 계획을 바꾸면 내 투자 여정은 길어질수록 더 불안해집니다. 반대로 내 삶의 변화에 맞춰 큰 틀을 조정하고 시장의 변화에는 원칙대로만 대응하면 장기 투자는 훨씬 더 편안해집니다. 결국 조용히 불을 쌓는다는 건 시장의 소리보다 내 원칙의 소리를 더 크게 듣는 연습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원칙이 장기 투자자에게 도움이 될까요? 여기서도 정답을 딱 하나로 만들면 오히려 위험해집니다.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만 큰 방향은 비슷합니다. 첫째는 무리하지 않는다입니다. 무리하지 않는다는 건 내가 감정적으로 견딜 수 없는 변동성을 내 계좌에 넣지 않는다는 뜻이고 내가 생활을 포기해야 하는 수준의 투자금을 넣지 않는다는 뜻이고 내가 빚으로 시간을 사서 복리를 키우겠다는 유혹을 조심한다는 뜻입니다. 둘째는 꾸준히 넣는다입니다. 시장을 마치는 대신 시간을 쌓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셋째는 가끔만 점검한다입니다. 장기 투자는 매일 점검할수록 흔들릴 일이 늘어납니다. 넷째는 수익이 나도 흥분하지 않는다입니다. 흥분하면 위험이 커지고 위험이 커지면 결국 손실도 커질 수 있습니다. 다섯째는 손실이 나도 공포에 휘둘리지 않는다입니다. 공포는 퇴장을 부르고 퇴장은 복리를 끊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들을 어떤 문장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 내 행동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장기 투자는 결심이 아니라 습관이고 습관은 행동입니다. 이제 장기 투자에서 많은 분들이 한 번쯤 경험하는 장면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시장이 크게 빠지는 시기입니다. 계좌가 빨갛던 날들이 사라지고 파랗게 물들고 뉴스를 켜면 불안한 이야기뿐이고 주변에서도 요즘 시장 큰일 났다더라라는 말이 들립니다. 이때 장기 투자자는 두 가지 선택지 사이에서 흔들립니다. 하나는 나는 장기니까 그냥 버틴다이고 다른 하나는 이번에는 좀 다르지 않나. 잠깐 피했다가 다시 들어가면 더 좋지 않나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생각이 왜 위험하냐면 이 생각이 현실에서는 다시 들어가는 타이밍을 맞춰야 한다는 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빠져나오는 순간 다시 들어갈 용기가 더 필요해집니다. 가격이 올라가고 있으면 비싸 보이고 가격이 내려가고 있으면 더 내려갈 것 같고 결국 가장 불편한 구간에서 망설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시장의 회복 구간을 놓치고 그 놓친 구간이 장기 성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현명한 리스크 관리가 될 수도 있지만 많은 개인 투자자에게는 회피가 아니라 기회 상실로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의 핵심은 하락을 피하는 능력이라기보다 하락을 견딜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능력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조를 만드는 데에는 비중이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 100%로 가면 장기 기대 수익률은 높아 보일 수 있지만 그만큼 변동성이 커져서 내가 중간에 포기할 가능성도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채권이나 현금성 자산을 섞으면 기대 수익률은 조금 낮아질 수 있어도 변동성이 줄어들면서 내가 끝까지 갈 확률이 커질 수 있습니다. 장기 투자에서 중요한 건 최대로 가는 수익률이 아니라 끝까지 갈 수 있는 수익률입니다. 끝까지 갈 수 있는 수익률이 결국 최종 수익률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공격적인 포트폴리오가 맞고 어떤 사람에게는 균형형 포트폴리오가 맞고 어떤 사람에게는 보수적인 포트폴리오가 맞습니다. 중요한 건 남의 포트폴리오가 아니라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포트폴리오입니다. 남의 수익률은 내 생활을 책임져 주지 않지만 내 포트폴리오는 내 생활을 지켜야 하니까요. 장기 투자와 복리를 이야기할 때 종종 복리는 시간이 길면 무조건 이긴다는 식으로 너무 단정적으로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삶은 그렇게 단정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중간에 집을 사기도 하고 아이를 키우기도 하고 부모님을 도와야 할 때도 있고 건강 이슈가 생기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삶의 사건들은 투자의 가장 큰 변수입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에서 진짜 고수는 시장을 맞히는 사람이 아니라 삶의 변수를 견디도록 자산을 설계해 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10년 이상 묻어둘 돈과 3년 안에 쓸 돈을 같은 자산에 넣어버리면 시장이 흔들릴 때 내 삶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목적에 따라 자금을 나눠두면 시장이 흔들려도 당장 쓸 돈은 안전하게 두고 장기 돈은 장기대로 버티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목적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장기 투자의 성공 확률은 크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목적이 분리되어 있으면 투자 심리도 훨씬 편안해집니다. 이 돈은 10년 뒤에 나를 위한 돈이라고 명확하면 오늘의 하락이 내일의 위기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 돈으로 6개월 뒤 전세 보증금을 해야 하는데 같은 돈을 주식에 넣어두면 하루하루가 공포가 됩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자는 시장을 공부하는 만큼 자기 돈의 목적을 정리하는 데 시간을 써야 합니다. 종목을 바꾸기 전에 통장을 나누는 일이 먼저일 수 있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복리를 더 현실적으로 바라보려면 복리의 적을 제대로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복리의 적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크게 있는 것, 자주 흔들리는 것, 비용이 새는 것, 그리고 욕심이 과해지는 것입니다. 크게 있는 건 회복을 어렵게 만들고 자주 흔들리면 계획이 바뀌고 비용이 새면 복리가 느려지고 욕심이 과해지면 리스크가 커져서 결국 다시 크게 잃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복리의 적은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평소의 습관일 때가 많습니다. 평소에 수익을 자랑하는 말에 흔들리고 평소에 급등 종목 이야기에 마음이 움직이고 평소에 내 계획을 자주 수정하고 평소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위험을 과소평가하면 그 모든 것이 복리를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반대로 평소에 단순함을 유지하고 평소에 자동화를 활용하고 평소에 내 리스크 한계를 인정하고 평소에 비교를 줄이면 복리는 조금씩 살아납니다. 복리는 거창한 이벤트에서 살아나는 게 아니라 조용한 일상에서 살아납니다. 장기 투자의 실전에서 자주 등장하는 질문 하나를 더 다뤄볼게요. 그럼 좋은 자산은 뭔가요?입니다. 여기서도 정답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다만 장기 투자 관점에서 좋은 자산은 시간이 지날수록 성장할 가능성이 높고 내가 이해할 수 있고 비용이 과도하지 않고 내가 오래 들고 있어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자산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넓게 분산된 지수 상품을 장기 코어로 두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배당 성향이 있는 기업이나 현금 흐름이 안정적인 산업을 선호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채권을 섞어 변동성을 줄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내 인생에서 장기 목표를 지지해주는 자산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장기 투자에서 자산은 단순한 티커가 아니라 내 미래 생활의 안전망이자 성장 동력입니다. 그러니 나에게 맞는 자산을 찾는 과정은 결국 나에게 맞는 삶의 속도를 찾는 과정과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투자를 하다 보면 반드시 한 번은 내가 너무 느린 것 아닌가라는 불안이 찾아옵니다. 주변에서 단기간에 큰 수익을 냈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인터넷에는 하루 만에 몇 퍼센트 먹었다는 인증이 넘치고 그런 걸 보다 보면 내 방식이 답답해 보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기간의 큰 수익은 단기간의 큰 손실과 같은 동전의 양면일 때가 많습니다. 내가 그 수익을 그대로 따라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고 설령 따라했다고 해도 그 과정에서 내 마음이 버틸 수 있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반대로 장기 투자의 느림은 그 느림이 나를 지켜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느림은 지루하지만 지루함은 안정감을 주고 안정감은 지속성을 주고 지속성은 복리를 살립니다.
그러니 장기 투자자에게 지루함은 벌이 아니라 방패일 수 있습니다. 이걸 받아들이면 남의 속도가 덜 부러워집니다. 복리의 체감이 약한 초반을 버티는 방법 중 하나는 목표를 수익률이 아니라 기간과 규칙에 두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올해 목표를 연 20% 벌기로 잡으면 시장이 그 방향으로 안 움직일 때 마음이 무너집니다. 반대로 올해는 매달 일정 금액을 빠짐없이 투자하고 분기마다 비중을 점검하고 불필요한 매매는 하지 않는다처럼 목표를 행동으로 잡으면 시장이 흔들려도 나는 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투자에서 진짜 중요한 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목표를 꾸준히 달성하는 경험입니다. 그 경험이 쌓이면 시장의 출렁임이 조금 덜 무섭게 느껴지고 내 원칙이 조금 더 단단해집니다. 원칙이 단단해지면 복리는 더 오래 지속되고 더 오래 지속되면 복리는 속도를 냅니다. 이 또한 결국 연결입니다. 장기 투자와 복리를 이야기하면서 저는 시간이라는 단어를 계속 강조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은 그냥 흘러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투자에서는 내가 시장에 실제로 노출되어 있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마음으로는 장기 투자를 한다고 해도 실제로 시장 밖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복리는 줄어듭니다. 그리고 시장 밖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는 가장 흔한 이유는 시장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확신이 필요해서입니다. 사람은 확신이 있어야 움직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확신이 거의 없습니다. 확신이 생길 때는 이미 가격이 많이 움직인 뒤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자는 확신을 기다리기보다 불확실함 속에서도 움직일 수 있는 규칙을 갖는 쪽을 선택해야 합니다. 확신이 아닌 규칙, 예측이 아닌 반복, 한 번의 판단이 아닌 습관, 이쪽이 장기 투자와 복리의 실제 작동 방식입니다. 이쯤에서 그럼 장기 투자는 감정이 없어야 가능한가요? 라는 느낌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감정은 없습니다가 아니라 감정을 투자 의사 결정에 덜 개입시키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감정은 누구에게나 있고 오히려 감정이 없는 척하면 언젠가 크게 터집니다. 그래서 감정을 인정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시장이 떨어질 때 불안한 건 당연하고 남들이 돈 버는 이야기를 할 때 조급한 것도 당연합니다. 다만 그 감정이 내 손을 움직이게 만들면 그때 복리가 끊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감정이 올라오면 그 감정을 없애려고 하기보다 내가 이 감정을 느끼는 상태에서도 지킬 규칙을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예를 들어 하락장이 오면 계좌를 덜 본다. 매수는 자동으로 하고 매도는 일정 기간 금지한다. 큰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하루 이상 시간을 둔다. 이런 식의 간단한 장치들이 감정을 다루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장기 투자는 감정을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 감정과 함께 살아가는 싸움입니다. 감정이 있어도 계획이 유지되는 구조를 만들면 그때부터 복리는 조용히 돌아갑니다. 장기 투자자의 가장 큰 유혹 중 하나는 레버리지입니다. 빚을 써서 시간을 당겨오고 복리를 빨리 키우고 싶어지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레버리지는 복리의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버리지는 수익뿐 아니라 손실도 확대하고 손실이 확대되면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면 퇴장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장기 투자의 최악은 하락이 아니라 퇴장입니다. 레버리지는 퇴장의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물론 철저히 관리하고 현금 흐름이 안정적이고 리스크를 이해하고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쓰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에게 레버리지는 복리 가속기라기보다 복리 차단기가 될 가능성이 더 큽니다. 빠르게 가고 싶다는 마음이 오히려 가장 멀리 가는 길을 막을 때가 많습니다. 장기 투자에서 빠름은 늘 정답이 아닙니다. 안정적으로 오래 가는 것이 결국 더 멀리 갑니다. 그리고 장기 투자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투자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계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소득을 키우는 노력, 지출을 관리하는 습관, 건강을 챙기는 생활, 이런 것들이 결국 투자 여정을 지지하는 기반이 된다는 뜻입니다. 소득이 올라가면 투자로 넣을 수 있는 여력이 늘고 그 여력이 복리를 더 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출이 관리되면 하락장에서 투자금을 빼야 하는 상황이 줄어듭니다. 건강이 유지되면 이를 지속할 수 있고 이를 지속하면 현금 흐름이 유지되고 현금 흐름이 유지되면 장기 투자는 유지됩니다. 그러니 장기 투자와 복리는 계좌 안에서만 자라는 나무가 아니라 내 삶 전체에서 자라는 나무라고 보셔도 됩니다. 가지 하나만 키우면 불안정하지만 뿌리가 튼튼하면 바람이 불어도 버틸 수 있습니다. 장기 투자의 과정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문장이 하나 있다면 시장은 늘 불확실하고
내 계획은 늘 단순해야 한다는 겁니다. 시장이 불확실하니 내 계획도 복잡해지기 쉽습니다. 변수가 많으니 대응도 많아지고, 대응이 많아지니 매매가 많아지고, 매매가 많아지니 비용이 늘고, 비용이 늘면 복리가 느려지고, 복리가 느려지니 조급해지고, 조급해지니 더 복잡한 걸 찾게 됩니다. 이 악순환이 장기 투자자를 지치게 합니다. 반대로 시장이 불확실할수록 내 계획은 단순해야 합니다. 단순하면 지키기 쉽고, 지키기 쉬우면 지속성이 생기고, 지속성이 생기면 복리가 살아납니다. 단순함은 게으름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장기 투자에서 단순함은 오히려 고급 전략일 때가 많습니다. 이제 끝으로 장기 투자와 복리를 바라볼 때 마음속에 두면 좋은 감각을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로 가보겠습니다. 장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시장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이기는 것입니다. 시장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는 내 규칙을 만들 수 있습니다. 나는 내 생활 구조를 정리할 수 있고, 나는 내 투자 속도를 선택할 수 있고, 나는 내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나는 내 비교 습관을 줄일 수 있고, 나는 내 계획을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시장을 이기는 기술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나를 지키는 기술이 쌓이면 어느 순간부터 복리는 눈에 띄게 커집니다. 그때는 아마 이런 느낌일 겁니다. 내가 특별히 뭘 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냥 오래 했을 뿐인데 그런데도 생각보다 멀리 와 있는 느낌. 그게 복리의 진짜 얼굴입니다. 조용히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쌓여있는 모습입니다. 조용히 쌓는 부 마음이 편안해지는 투자 이야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작은 힘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정보 전달을 위한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오늘도 조용히 쌓는 부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